안녕하세요. 저는 양현고등학교 교사 유다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수업 주제는 챗 GPT를 활용한 영어 토론으로 인성 함양하기입니다. 이 자료는 2024년 수업혁신 발표대회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 대회 이후에 대상을 못 받아서 이 옷을 안 입었는데요. 오늘 같은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자, 그럼 이제부터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목차는 제가 교사로서 갖는 고민에서부터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 그리고 결론과 저의 성찰로 진행되겠습니다. 교수평기 일체화 정말 중요하죠? 영어 교사로서 갖는 가장 큰 수업 고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책임 교육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규 때 저희 반 학생 어머니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누구누구는 학원은 다니지 않고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우리 누구누구 언니처럼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반에서 1등 하는 학생이었고 저희 학교에서 3등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는데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책임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3학년 때까지 학교 수업만으로 수능 대비가 충분히 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1, 2, 3학년을 끌고 가며 지도하였어요. 그때부터 책임 교육에 대한 것이 제 교직 생활의 가장 큰 목표이자 부담이었기도 했습니다. 둘째, 공동체 역량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교육은 사회적 책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선생님들께서 교무실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 더 자기 이익에 되는 행동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학교에 또는 아이들만의 문제만은 아니죠. 사회적으로도 공동체 유대감이 약해진 것이 사실인데요.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이런 공동체 역량을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한 번이라도 공동체 의식을 더 가르쳐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이 패들렛을 한번 봐주세요. 이 패들렛을 보시면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아이들과 매주 금요일마다 영어 원서를 읽고 독후감을 작성해 온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 2024년에는 제 수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이런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 더 나아가서 말하기 영역 수업을 설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저의 3가지 수업 고민의 바탕을 두고 이제 수업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요. 나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은 수능 대비만 하고 싶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3년 전쯤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이 그냥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모둠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내신과 수능 대비만 하고 싶다라는 설문 그 문항도 넣어놨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가장 향상시키고 싶은 핵심 역량이 공동체 역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과 내신 대비만 하고 싶다는 아이들은 3%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앞으로 아이들과 문제풀이식 수능 대비 수업만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일말의 희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은 보통 어떤 영역을 가장 영어에서 필요로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영어의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중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읽기였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자신을 생각했을 때는 말하기 영역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교육을 하되 말하기와 공동체 역량을 좀 가르쳐 주는 것도 가능은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녹여냈는지 교육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1학년 영어입니다. 수능 대비를 충분히 학교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 어휘집 한 권과 교과서, 그리고 독해 문제집 한 권, 국전월,
이렇게 운영을 하였고요. 모의고사 해설은 저의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을 할 일이 있는데요. 이 빨강색 네모를 보시다시피 몇 차시를 할애하여 진행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학생들이 2학년으로 올라가면 고교학점제 선택교과인 영어과 문화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을 과정형 수행평가로 운영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 중에 2개의 내용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젝트에 해당합니다. 사회토론과 봉사활동인데요. 이제 수업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굉장히 사실 수업은 쉽습니다. 첫 단계는 2학년 독서 시간에 읽은 내용을 가져다가 영어로 토론하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기관에 가서 영어로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하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봉사활동한 내용을 경험 에세이로 작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2학년 독서 시간에 읽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유정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를 읽고 영어로 토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아동에게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 활동을 합니다. 애들아 영어 동화책 읽자라는 활동이고요. 세 번째로는 봉사활동 경험 나누기입니다. 애들아 봉사활동 하자라는 활동입니다. 이 1번과 3번 활동이 영어과 성취 기준에도 부합하는 활동이고요. 그리고 이 활동이 두 가지가 영어과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1번과 3번 활동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해서 수행평가로 이용하셔도 좋다고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 다음 장으로 넘기실게요. 이 수업의 목적은 인성 기르기입니다. 저는 인성을 공동체와 책임의식 기르기로 정의 내렸는데요. 이렇게 2022 개정 교육과정과 OECD 학습 나침판에서 이 내용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교수 학습 방법은 에듀테크와 손글씨를 이용을 하였는데요. 에듀테크를 활용한 이유는 영어를 포기한 학생과 잠을 자는 학생에게 이제 제가 얘들아 책 펴라, 그 다음에 이걸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등을 두드리면서 애들아 이거 휴대폰으로 QR코드 찍어보자 라고 하면은 아이들에게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고 아이들도 쉽게 잠을 깬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에듀테크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명시적인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지로 손글씨를 쓰는 것도 함께 이용을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유정한 사회와 무정한 사회 영어 토론 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1단계 영어 토론입니다. 우리말로 읽은 자료를 영어로 토론하기 위해 처음 유정한 사회가 영어로 뭐지? 라고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아이들이 영어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Affectionate Society인데요. 조금 어렵죠? 이처럼 아이들에게 어떠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어휘입니다. 영어 학습에서 어휘는 꼭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따라서 저는 항상 어휘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읽기나 쓰기나 말하기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텝 바이 스텝인 이 수업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인 AB 단계인 어휘와 문장을 우리말에서 영어로 학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단계에서는 영어 토론을 위해 내용이나 언어적으로 모르는 것은 챗 GPT에게 묻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D단계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PPT로 만들어가지고 모두만에서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휘를 공부를 하고 자신의 PPT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게 하였더니 아이들이 어려운 영어 단어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표현이 유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PPT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A단계.
어휘 학습입니다. 어휘 학습을 두 가지로 진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구글 시트에서 한글 단어를 영어로 자동 번역하는 함수를 알려주었고요. 아이들이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그날 유독 계단이나 복도에서 만났을 때 엄지척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 오늘 수업 좋았어요 라고 남자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쿨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이 아이들에게 좀 좋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어휘 학습입니다. Instance. Mature. Strengthen. 빨리 알려줘. 동살력. Infant. Make up. 이처럼 영단어와 한글의 뜻을 매칭하는 매칭 게임입니다. 많은 영어 선생님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클래스카드 어플입니다. 저희 학교는 전북 미래학교로서 도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영어과뿐만이 아니라 사회과, 중국어, 일본어과에서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게임으로 영어 단어를 암기를 하면 아이들의 이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이 끝나기 전 10분간은 학습지를 주고 이렇게 손글씨로 적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적은 학생들에 대해서만 여권의 도장을 찍어주고 그리고 교실을 떠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문장학습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나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를 모두 다 번역을 해서 써라라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처럼 띵커벨을 활용을 해서 게임으로 아이들이 묵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문장학습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학습지로 연습할 수 있게 하였고 이것을 저에게 검사를 맡으면 제가 여권의 도장을 찍어줘서 아이들이 이 도장을 받아야지만 교실을 떠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챗 GPT를 활용해서 내용이나 언어를 학습하는 영상입니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영어 표현을 따라하게 해줘. 알겠습니다. 사회 토론에서 유난 표현들을 한 단어씩 끊어 따라해보세요. 천천히 I believe that 다음 표현도 해볼까요? We should consider. We should consider. Let's discuss about affectionate society and indifferent society. Great. Let's dive into the idea of an affectionate society versus an indifferent society. In an affectionate society, people generally show kindness, empathy, and Let's discuss. 넌 유정한 사회가 뭐라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유정한 사회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챗 GPT를 통해서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제 D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D단계에서는 이렇게 패들렛에 본인의 말하기 내용을 PPT로 만들어 업로드하도록 하고 음성을 입히도록 하였습니다. 음성을 입히는 내용은 캔바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First, I will tell you what an affectionate society means. 자, 이렇게 캔바로 만든 PPT 내용을 업로드를 하고 모둠안에서 둘가고 둘남기라는 활동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자, 영상 보실게요. People actively approach principles of 와 존중이 구경으로 관련된 사회이고 개인이 정말로 서로의 안녕을 신경 쓰는 사회라고 생각해. 이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자, 이 둘가고 둘남기 활동은요.
2023년 수업혁신 발표대회 1등 팀인 미차쌤 선생님들의 제가 열렬한 팬이 됐어요. 그래서 연수를 한 3차례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서 배운 활동이고요. 이 활동을 저는 정말 잘 쓰는 활동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학생하고 다른 학생, 두 학생만 그 노트북을 꺼내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둘가고 둘남기라서 2명의 학생만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영어 토론을 하는 것이 더 영어 역량에서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업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생각처럼 쉽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이제 시키게 되었는데요. 이걸 제가 해보고 나서 느낀 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원래 영어과 핵심 역량에서 발표하기와 보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동시적인 이런 토론이 아니더라도 발표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 수업의 하이라이트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작하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게임으로 정리합시다. 자, 한번 우리들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시작. 우리들이 좋아하는 랜덤 게임. 자, 시작합니다. 정의분수를 영어로 표현하면 박병석. 자, 장현이. 정의분수를 영어로 하면 enhancement of justice. 와. 안창호에 따르면 화기 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정의도수에 힘써야 한다. Is it true or false? True. Very good. Excellent. Find what an affectionate society. 자, 이거 말해볼 친구. 자, define what an affectionate. 자, affectionate. 자, 소리미. Affectionate society is society and their feelings.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activity. Next activity is 둘가호 둘남기. So, in your groups, each of you will explain about indifferent society and affectionate society to your group members. 수업의 2단계입니다. 학교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혁신복합문화센터에 가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동화책 읽어주기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진행한 이유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책임감을 기르며 영어 말하기에 좀 더 자신감을 갖길 바라는 의도였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고자 했고 IB 학교도 저희 학교가 운영하고 있어 CAS의 봉사활동에 착안하였습니다. 자, 1단계에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갑니다. 애들아 영어 동화책 읽자의 영자 활동입니다. 먼저 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유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동화책을 가져와서 아이들과 연습을 하였고요. 그리고 몇몇 아이들과 함께 할로윈 사탕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영어 동화책 읽어주는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가 아빠고 엄마 되실 때 엄마랑 아기는 닮았는데 아빠는 완전히 상태지. No one likes me. 아무도 안 좋아해. 그래서 우리 돼지가 울고 있어. 번거롭게 해서 방울 끼면서 그러니까 감기 소리가 뿔뿔. Jaden,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teeth가 이빨이 나왔어. 이빨 차이. 치카치카. 치카치카.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또 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유심히 집중해서 보는 모습 정말 귀엽지 않나요?
자, 이제 이렇게 저희 아이들과 책도 읽고 사탕도 받아가지고 기뻐하면서 뛰어오는 아이의 모습입니다. 이제 학교로 돌아옵니다. 3단계입니다. 봉사활동하였던 내용을 영어로 경험 에세이로 작성을 하고 친구에게 영어로 말하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봉사활동 경험 나누기. 애들아 봉사활동하자 애봉자 활동입니다. 자, 학습지로 쓰기 활동을 하고 두 번째 짝 활동으로 말하기 활동을 하는 것이죠. 경험 에세이 역시 패들렛에 업로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4번 자원봉사 글쓰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수행평가 5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3번과 4번이 지금 오늘 발표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때 에세이 내용을 이렇게 아이들이 쓴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It started during a week program organized for both kids and us to improve their English에서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기로 영어를 향상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처음에 본인이 직면한 문제가 이 집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 거를 보고 자기도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아주 small rewards 스티커와 같은 작은 보상을 주면서 유초등학생들을 참여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학생이 I learned the importance of patience and creativity when working with children 해서 아이들과 작업을 하면서 인내심과 창의성을 길렀고 It was meaningful 해서 정말 유의미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no matter how small actions 활동이 정말 얼마나 작은 이런 그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an positively impact someone's learning and confidence. 누군가의 학습과 자신감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굉장히 큰 그런 소감을 느꼈다, 보람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자, 학생들이 직면한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의도한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또 책임감을 길렀다라는 내용을 소감에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의도한 내용이 아이들에게 좀 통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responsible 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또 rewarding, 보람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평가 요소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핵심 역량을 넣어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경험 에세이 쓰기에서는 조건을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사진을 넣어라. 그리고 네가 부딪힌 문제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너의 경험에 대한 그 느낀 점을 써라라고 조건을 여러 가지를 주면 줄수록요. 챗 GPT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아이들이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지필고사에서 비슷한 내용을 출제를 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내재화했는지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에도 기재를 했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생활기록부에서 중요한 것이 교과와 교과를 연계를 해야 되고 교과와 창체를 연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 활동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그 독서 시간에 한 내용을 영어 시간에 한 것이고요. 또 봉사활동이라는 창체 내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에 도움이 되고요. 생활기록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어때요? 물론 이제 아이들의 대입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대학교 평가 항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공동체 역량을 기르면서 동시에 아이들의 입시에도 도움이 돼야 하잖아요. 자, 대입에 평가를 하는 학업 태도나 탐구력, 협업과 또 소통 능력, 배려, 성실성, 리더십 같은 부분이 아이들이 이 활동
활동을 했을 경우에 생기부에서 높은 점수로 이렇게 채점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은 특별히 좋은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2022 고등학교 입학생의 경우에 개인 봉사활동 영역이 대입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활동 같은 경우는 교과 시간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나가서 그 내용을 영어로 기입을 해보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본 거기 때문에 교과 세부 특기사항에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활동이 아이들의 대입에도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바른 인성을 길렀고요. 둘째,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됐습니다. 셋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이 모두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성이 어떻게 향상이 되었냐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에는 유정한 사회가 뭐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유정란이다, 유정쌤이 있는 사회다 라고 장난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슬라이도에서요. 제가 7년간 학급 담임을 했는데요. 그때 아이들에게 너희들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저도 그 말을 하는 게 좀 불편해요. 하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교과에서 가르쳤을 경우에는 아이들이 조금 더 철이 든 생각이라던가 조금 더 구체화된 말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봉사와 배려를 해야 되고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PPT를 만든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정교화되고 내용이 구체화되고 심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어 말하기 역량이 향상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affectionate society, 유정한 사회를 영어로 한 단어로도 말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문장으로 말할 수 있고 문단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어 동화책을 어린 아이들에게 읽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유정한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의 방안을 말을 하는 것은 한 가지 주제에만 국한된 활동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교육에서 보시면은 topic based learning이라고 해서 주제 기반 학습이라고 해서 한 주제에 대해서만 유창하고 구체적으로 능숙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따라서 제가 이 아이들이 이 활동한 내용을 지필고사에서 출제해 봤을 때 아이들이 정말 잘 썼더라고요. 해서 아이들이 정말 이 활동을 통해서 영어 말하기가 많이 내재화됐고 능력이 향상됐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아이들이 향상이 된 부분은요. 학생들의 과제 제출과 토론을 통해서 자기관리 역량이 향상이 되었고요. 두 번째, 게임과 챗 GPT를 통해서 지식 정보 처리 역량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봉사와 문제 해결을 통해서 창의적 역량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역량들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활동에도 한계점도 분명히 있고 저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기존보다는 약간은 이렇게 접해보고 해볼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구글 시트를 통해서 구글 설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피드백을 보시면은 보통 영어는 답을 시험 전에 미리 외우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내가 쓰는 답안이 답이 된다는 게 신기했다라고 이제 학생이 직접 쓴 그것을 그대로 제가 캡처한 거기 때문에 오타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굳이 IB 프로그램을 채택을 한다라거나 어려운 그런 교육과정을 도입을 하지 않아도 현행 교육과정 안에서도 충분히 서논술형 평가의 내실화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공개 수업 피드백인데요. 외부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 학교가 연구학교이다 보니까 오셨습니다. 자, 품이 많이 드는 수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사실 품이 많이 드는 수업을 자주 설계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 수업이 완벽하지 않아도
또는 아이들이 완벽하게 뭔가를 달성하지 않아도 제가 열심히 준비했을 때에는 아이들이 알아주고 박수를 어떨 때는 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보람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수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영어 토론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서 교사가 열심히 준비한다면 가능하다. 영어 토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변화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발화가 피상적이고 짧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개 수업 시에 이 동시다발적으로 토론하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저희 학교의 수석 선생님께 컨설팅을 받고 저의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자 서로 친해지기 활동, 밸런스 게임이나 PPT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활동을 고안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자, 일반화 내용입니다. 서논술형 평가 자료집은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미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선생님 한 분께서 이미 이 활동을 운영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 교육부에서 제공한 이 봉사활동을 서술형 평가로 운영하는 거, 채점 기준과 그리고 문항,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교육부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한 모든 저희의 교과 자료를 패들렛으로 공유를 합니다. 이 패들렛 비번은 한강입니다. 자, 성찰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챗 GPT나 이런 것들이 한계점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앞으로 내용을 나누고 그리고 이것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 교육에 취사 선택해가지고 같이 이용해 보고 싶습니다. 수업은 무형적이며 그 효과는 장기적이고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한 사람의 마음에 씨앗을 뿌려 개인의 삶을 바꾸고 사회에 무한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육과 수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수업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